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5월 7일 금요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간단하게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리고, 그리고 HLB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이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들어오시면 이렇게 돼 있고요.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따로 한번 말씀을 한번 주셔야겠고요. 꼭 무방이 아니다 하더라도 카페에 보시면 실시간적인 뉴스 정보, 증시 시황 전망, 그리고 테마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강의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뭐 도움 받으실 분들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부터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뭐 나스닥만 주로 말씀을 최근에는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쪽에서 보면 이렇게 지금 조금 최근에 조정 이후에 어제 반등 이런 그림입니다만, 다우 S&P 500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좀 괜찮았고, 특히 뭐 다우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하는 괜찮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나왔던 경제 지표들 중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게 되면 일단 50만 건 이하로 내려오면서 컨센보다 훨씬 더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농업 생산성도 컨센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경제 지표 호조에 따라 가지고 경기 정상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조금 작용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반면에 경제 지표가 상당히 호조로 나오다 보니까 최근 뭐 테이퍼링 관련된 얘기들이 지금 시장에서 한 번씩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도 일부 좀 존재를 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말고도 우리가 조금 이제 실업과 관련한 부분에서, 고용과 관련한 부분에서 조금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전에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인플레 압력에 따라 가지고 테이퍼링 얘기 나올 그 무렵, 처음 나올 무렵, 그 무렵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강조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현재 연준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그 얘기였거든요. 고용이었잖아요. 고용의 질. 그 측면에서 놓고 보면요. 아직도, 이 과거 안정적인, 소위 얘기하는 이 연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팬데믹 이후에 실직을 하고, 그 사람들이 실업수당을 어느 정도 받고 있다가 다시 그 자리로 복귀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일용 근로 형태의 조금 이전보다는 질적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형태의 일자리로 들어간 사람들도 제법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지표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수는 꾸준히 지금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연준에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이 고용의 질, 그리고 양극화, 고용의 전체적인 상황, 이거 부분이었는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만 줄었지 장기적으로 실업수당을 계속해서 수령해 가고 있는 사람들 수는 조금씩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이것만 가지고 돌려내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내일 나오게 될 이제 고용 지표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 부분을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남아 있는 거, 지금 연준이 얘기한 조건들 중에 남아 있는 게 지금 고용과 관련된 거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나머지는 지금 다 인플레이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표들이 많단 말이죠. 물론 연준이 뭐 2% 이상도 일시적으로 용인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그나마 이렇게 지금 이제 진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무튼 어쨌든 여하튼 좌우지단 간에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지표들은 다 지금 상향해서 위로 밀어 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고용 지표 하나가 지금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버텨나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까지도 시장 컨센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 정도로 부합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또 서프라이즈하게 상당히 좋게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조금 시장에 한번 불안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긴 합니다. 물론 이번
4월 지표가 잘 나온다고 해가지고 테이퍼링 논의를 바로 들어갈 것이냐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5월 것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월 초까지는 봐야 될 것 같고 그 두 개가 서프라이즈하게 나온다면 조금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조금 당겨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6월 달 안에 뭐 6월 FOMC에서 테이퍼링 논의가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오늘 달라스 연은 총재가 테이퍼링 논의 시기를 앞당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는 아직 멀었어. 시기적으로 시기상조야. 조금 더 이따가 할 필요가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기존 시각을 그대로 유지를 했거든요. 다만 오늘 그 연준의 이사 중에 한 분이 주식이 지금 거품이 좀 많이 끼어 있는 것 같다.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제가 판단할 때 그 부분이 어제 제가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을 왜 했을까? 옐런의 실수였을까? 그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차원이 아닐까? 같은 맥락에서 나온 부분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될 상황이긴 한데 잘못 얘기하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시장의 충격이 너무 커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던져놓고 주워 담는 형태, 그걸 한번 던져놓고 주워 담았기 때문에 다음날 연준 이사가 그런 얘기를 해도 그 부분에 대한 시장의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흐름으로 시장의 경고성 흐름만 딱 만들어주는 정도 그런 흐름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제 뭐 미중 갈등과 관련한 부분 조금 이제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화된 부분은 없고 이제 대화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강경책을 감안해 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한번 만나서 문디반상회를 했을 때 거기서 어느 정도 이 충돌이 조금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 어제 제가 차트상으로 보고 말씀을 드렸던 게 61선 지지를 해야 한다. 사실은 이렇게 이탈하지 않는 게 좋은데 뭐 일단 이탈이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 번은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 초반에 밀려가지고 많이 힘든 상태였습니다만 장 막판에 대형 기술주들 중심으로 끄집어 올리면서 일단 결과론적으로 놓고 봤었을 땐 61선 지지를 한 모습입니다. 오늘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물론 내일 고용지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하나 여지가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일단 13,700포인트, 750포인트 이 자리에 대한 도전 시도는 한번 나올 걸로 보이긴 합니다. 현재로 봤었을 때. 이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밀리게 되면 이건 조금 지금까지 최근에 내려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정을 주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시장이 제법 조금 불안할 수 있는 상황이겠는데 지금 최근에 뭐 그 옐런 재무장관이나 아니면 지금 뭐 연은 총재들이나 각종 그 해당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 테이퍼링이나 이런 거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한 번씩 하셨을 때 시장이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반응을 했지만 채권 시장부터 시작해서 그 외 다른 시장들을 놓고 보면요 큰 변화가 없었어요.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크게 민감하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 그렇다면 아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차원의 연장선상에 있는 흐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요 밑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반등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요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얘기 잠깐 한번 해보면요. 그동안 이 코스닥이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감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제법 많은 낙폭을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 약한 모습이었고 했는데 오늘 오랜만에 시장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막 크게 나오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썩 안정적인 흐름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들 지금 현물 매도, 특히 코스피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고 선물로 지수만
방어하면서 만들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오전 초반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만 한 10시 한 20분 정도를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듯한 모습은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 개선되는 모습 때문에 아마 지금 요 부분이 지금 조금씩 이렇게 지금 반등이 조금 더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일단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를 놓고 보면요. 전체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한번 지지 테스트를 하고 갈 거로 봤는데 일단 뭐 바로 어제 동시효과에서 많이 올렸잖아요. 지수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소화를 한번 하고 갈 거라고 봤는데 오늘 뭐 여지없이 그냥 뭐 올리고 있는 흐름입니다. 강하진 않아도 올리고 있는 흐름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흐름이 나쁘다고 보여지진 않고요. 이런 형태로 흘러가게 된다면 오후장 갑자기 뭐 밀려가지고 윗꼬리를 아주 길게 달거나 아니면 뭐 음전환하는 정도의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걸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3220포인트에 대한 도전 다음 주쯤에는 한번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여진다라는 게 지금 현재 차트가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970포인트 지지 테스트를 그러니까 돌파 테스트를 한번 할 거로 봤는데 오늘 뭐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만 거래량이 지금 좀 부족하다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일단은 뭐 올라오는 흐름 제가 지난주였나요? 이번 주 초였죠. 이게 이렇게 한번 올라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당장은 아니겠지만 한 1000포인트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좀 열려 있는 상황이다. 지금 요 자리까지는 열려 있는 상황이긴 하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 형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 내용적으로 봤었을 때 아주 지금 뭐 견조한 형태로 이렇게 코스닥이 좋게 내용적으로 좋게 밟아서 지금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은 조금 2% 부족한 상태라고 보고요. 그런 형태로 본다면 2% 정도 부족한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내용적으로 조금 질적으로 조금 괜찮은 모습을 다음 주쯤에는 좀 더 나와주는 그러니까 지수가 조금 더 오르든 아니면 약간 뭐 조정을 보이든 그 부분과 별개로 어느 정도 이 질적으로 조금 다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한데 이제 그 부분이 나올 수 있을지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면 어제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좀 몇 개 나왔잖아요. 뭐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수도권 지역에서의 지하화 관련된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동해 쪽에 해상 부유 발전 관련한 얘기들까지 해서 굵직굵직한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이제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관련주들 조금씩 움직인 모습이 있었고 오히려 그 전에 조금 올랐던 종목들은 약간 매물 소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보면 뭐 특별하게 그 외에는 눈에 띄는 건 지금 없는 모습이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금 무난하다 보니까 자율적 반등 정도의 흐름, 그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코스피 쪽에서는 한국전력, 신한지주, SK이노베이션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금호석유, 삼성 SDI, 펜오션, 카카오 정도 눈에 띕니다. 매도상위 쪽, 코스닥 쪽에서 매수상위 쪽 종목들을 보게 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SM, 하림지주, 위즈코프, 모드투어, 실리콘웍스, 아프리카TV, 대주전자재료 정도가 눈에 띄고요. 매도상위 쪽에서는 LNF, 시젠, KMW, 카페24, 바이넥스, TCK, SFA 반도체, 유바이오로직스 이 정도 눈에 띄는데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뭐 시젠이나 KMW 같은 나름 그래도 섹터를 대표할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하는 이 종목들이 최근 뭐 공매도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외국인 매도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아쉬운 섹터 전체로 봤을 때도 그렇겠지만 아쉬운 모습이기는 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빨리 좀 정리가 좀 돼줬으면 좋긴 하겠습니다. 자, HLB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보죠. 일단 어제 그저께 하나 올려놓고 어제 지지 라인이 아주 좋지는 않았어요. 결국 이 자리까지 지지를 받잖아요. 32,000원짜리 살짝 깨는 자리까지 지지를 받고 오늘 지금 살짝 지금 다시 이
지지를 받고 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거래량이 아직 너무 적습니다. 거래량이 너무 적은 상태라서 이 지금 오늘 양봉이 어느 정도 신뢰도를 갖는다라고 봤었을 때 그 신뢰도는 조금 부족한 이 모습이고요. 외국인들 매수가 오늘은 또 조금 들어와 주면서 지금 뭐 강보합권 정도의 흐름인데요. 얘가 일단 어느 정도 오르는 정도까지는 올라와 줘야 되고 여기까지는 일단 좀 올라와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어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있는데 그거 뭐 연장선상에서 그대로 지금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겠고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이 자리잖아요. 33,000원. 이거 지금 이 자리 회복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지금 33,000원 위로 올라가면 내려 찍는 게 이유가 요거 지금 양봉으로 돌리기 위한 진통입니다. 이번 주 양봉은 나와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여기에 얘가 양봉으로 돌아서주면 그나마 요 자리 복귀를 하면서 여기 바닥을 잡았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희망을 조금 가질 수 있게 만드는 정도의 흐름은 됩니다. 잡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에 대한 희망을 좀 가져볼 수 있는 정도의 흐름 정도를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흐름으로 놓고 보면 얘가 지금 여기서 보시면 한번 이 유증 이후에 이제 무증 물량이 나온 이후에 크게 한번 수직 낙하했고 그리고 나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무증 물량이 나왔죠. 여기서 무증 물량 나온 이후에 이렇게 쭉 한번 밀리는 흐름, 한번 이게 쭉 내려오고 나서 반등이 한번 나오고 무증 물량 출회 이후에 쭉 밀렸고 그리고 나서 지지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가 여기서 페이크 하나 보여주고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누른 그림인데요. 요 자리에서라도 일단 반등이 좀 나와주면 지금 자리에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흘러왔다가 이렇게 한번 내려 찍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가게 되면 계단식의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일정 정도 이렇게 움직이고 나면 다시 이렇게 올려주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루하루의 흐름으로 보면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제가 분봉에 대한 얘기를 요즘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 전체적으로 매일매일 상황을 놓고 보면 그렇지 않은 날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요 지금 하락을 시킨 거 그때 요날 양봉 이후에 요날 요렇게 찍어 내리면서 요렇게 하락시켰던 요 부분이 약간은 좀 의도가 보이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조금 들기는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밀어내면서 또 한번 털 부분을 어느 정도는 약간 털어냈다라고 보면 여기까지 다음 주 정도의 복귀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일단 제가 저도 HLB를 조금 응원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그렇고요. 좀 냉정하게 3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현재 흐름에서는 버티기만 해도 다행스러운 상황,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밀리지 않고 이 자리를 지켜주기만 해도 다행인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길게 이때처럼 이렇게 길게 가면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올리지 못하면 또다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게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정도의 흐름이 나올 수는 있겠고요. 조금 응원하는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가능성이 없는 얘기가 아니니까 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조금 더 제가 확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다음 주 정도 선에서는 요 자리까지 올라와 주는 게 좋겠다. 올라올 가능성도 조금 있어 보인다. 요 자리까지 올라와서 안착이 좀 돼주면 일단은 크게 이 추가 하락이라는 거에 대한 걱정보다는 이제 여기서는 조금 횡보를 해도 괜찮습니다. 횡보를 해도 괜찮고 바로 올라가도 괜찮고요. 이제 그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그 부분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전 말씀은 요 정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